여쭤보고 싶은 게 여태까지 조사하면서 야 이런 것만큼은 진짜 조사하기 힘든 건데 내가 조사해봤다.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름도 틀리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관계 이런 거 다 틀린 적도 있었고요. 차도 아니고 이거 참. 최근에는 아예 결혼 여부도 숨겼고 애가 둘이나 있었고요. 인천 사는 경우에는 이름도 성을 틀리게 했어요. 이름은 같이 썼는데 저희가 조사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누나라고 결혼할 사람한테 해놓고 자기가 3년 동안 유학 갔다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조사를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인천에서 지금 애를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지금 혹시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뭐 저희가 좀 알만한 기업의 자제분, 이렇게 대기업 이런 데서 의뢰를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그게 이런 식으로 되죠. 없는 사람이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15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렇지. 그런데 있을수록 지금 더 알아본다 이거죠. 선생님께서 3개월 전까지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혹시 그 법적인 문제나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뒀죠. 저도 오래 살아야죠. 지금까지 하셨으면 저기 우리 신 교수님이 그거 잡아가실 분이세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연예인들은 이게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인터넷만 쳐도 웬만큼 뭐 몇 년 동안 10년 전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제 20대 사진 때까지도 다 올라오는데 그런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됐는데도 알아봐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진짜요? 연예인이 있다고요? 노출되는 건 보여주는 것만 노출되는 거겠죠? 보이는 거. 최근에 그만두기 전까지 유명 연예인들 몇 명 해줬습니다. 어머. 잠깐만 어쨌든 거기까지, 분위기가 거기까지. 지금 금보라 누나 누님 분위기가 뭐냐면 앞으로 너 내 말에 토 달면 조사 들어간다. 살해자의 고민이요. 아내의 과거를 알고 지금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두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살해자, 이 고민 중인 살해자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 생각 그렇습니다. 서로서 먼저 나온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다 똑같아요. 살면서 서로 이렇게 부족하게 채우면서 사는 거지. 과거 문제, 그게 앞으로 사는 거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절대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알지 말고 이런 것도 조사도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건지만 의논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았어도 묻어버려라. 당연하죠. 그래, 우리 주변에서 참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네요. 또 실제로 이렇게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내 예비 배우자 그리고 내 배우자의 신상 털기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는 분들 의외로 또 꽤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생생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섭네요. 노출된 사람까지 더 깊숙이 조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머, 제 집 못 살겠다. 그러니까 포털에 이름 치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조사하는 범위. 그리고 저분들은 더 깊숙이. 흥신소 직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 우리가 뭐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흘리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뭘 했는지 다른 거 안 하고 인터넷만 통해서 찾아도 정말 많은 걸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내가 중고 장터에 뭘 내놔가지고 뭘 했는지 또 몇 년도에 어느 펜션에 누구랑 놀러 갔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소름 끼치게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정보 관리를 스스로 잘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3위자 딱 쳤더니 내가 모르는 내 것까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그래서 너무 있죠. 놀랐어. SNS 이게 참 황당한 게요. 어디서 술 한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들 문자가 어디서 술 먹는다며? 뭐 어디 있는지 한다며? 아는 거야? 뭐 한다며? 딴 이러고 오는 사람이 거예요. 쳐서 올리는 다 보이는 이게 뭐지? 아름아름 라고 얘기하는 했더니 그 같이 술 먹던 일행 중에 하나가 그 자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태그를 걸어놓은 거죠. 지금 누구와 술 먹고 있다. 어머. 저는 분명히 집에다가 일하러 간다라고 그랬는데. 아유, 인간아.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성관계, 사실혼 관계, 동거 부분 이런 부분이 거짓말이 되었을 때는 파혼을 한 사례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나요? 네, 가능한 이게 남성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진짜요?
어쨌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 은폐했고 속였다는 것 자체가 사기 결혼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기 결혼이라고 딱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장 변호사님 이게 어떤 건가요? 사기 결혼. 말 그대로 이제 사기친 거죠, 결혼할 때. 결혼사진 얘기해 주세요. 그분도 얘기 저희가 사기친 게 뭐냐.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 상대방을 기망하고 사고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그게 사기 결혼인데요. 그럼 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네. 어디까지 사기냐.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그럴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 학력, 또 재산, 집안, 뭐 이런 거죠. 건강. 건강, 우리 사례가 과거의 전력. 아 저게 사기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는 그 과거 전력과 관련된 사기 결혼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 경우 이거는 사기 결혼이다.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사례처럼 사실혼 관계만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러면은 혼인 취소하고 이혼은 다른 거예요? 그럼? 네.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적인 절차는 3가지가 있어요. 혼인 무효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고요. 혼인 취소가 있고 이혼이 있어요. 무효는 그러니까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뭐 가장 결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혼인 무효는 이 사람이 대출 받는데 이 배우자가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장결혼 같은 거. 있어. 대출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혼인 신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아주 중대한 당사자는 모르고 내가 누구랑 결혼했다는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무효죠. 합의하에 했는데도 그게 위장 결혼일 때는 그렇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결혼할 의사가 없는 거죠. 신고는 자기 의사로 했지만 결혼하고서 살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죠. 네, 그리고 혼인 무효가 되면 네. 처음부터 없었던 결혼이 돼요. 처음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진짜 거죠. 무효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혼인 무효 결혼해서 애가 났는데 무효가 됐어요. 혼인 그러게 무효가. 애는 어떻게 그럼? 그 애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돼요. 근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요. 홍길동이요? 그렇죠. 또 아빠의 성을 따르지 못해요. 그럼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결혼한 또 상태의 아이가. 아빠로부터 상속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 거예요. 혼인 무효는 혼인 취소는 무효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 기망에 의해서 사기 결혼한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되는데 이때는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혼인이 안 된 게 되는 거예요. 호적엔 결혼했다는 기록이 남는 거예요. 남고 그 사이에 아이가 나면 그 아이는 혼인 중의 아이가 돼요. 그래서 뭐 이혼처럼 누가 키울 거냐, 양육비는 어떻게 요 절차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혼은 이제 이혼이에요. 그러면 혼인 취소하고 이혼은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이 만약에 2번째 결혼을 하게 될 때는 혼인 취소를 했다라는 거하고 이혼했다라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결혼을 했다라는 거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듣기에는 좀 그 기준과 경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모호합니다. 어떤 경우가 사기 결혼인지 아닌지 자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서 이것이 사기 결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러면 X판을 들어주시면 돼요. 먼저 상대의 외모에 대한 사례입니다. 가발을 쓰고 다녀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머리털이 하나도 없다. 자, 여자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기 결혼일까요? 아닐까요? 자, 결정을 하셨으면 들어주세요. 예스는 이유가. 네, 지금 12분 중에 장 변호사님 제외한 11분이 사기 결혼이다 아니다가 6대 5였어요. 이게 저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조금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조금 속인 거니까. 근데 유명하신 분들 다 머리숱 없어. 그렇죠? 맞아. 예. 우리가 아는 분들.
비 오는 날 그 집 오세요. 머리 숱 한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예, 잘해 주십시오. 그거 가만 쓰면 되죠. 자, 예. 그런 신체적인 부분을 다 진짜 아니, 알려야 돼. 그 정도 예를 갖고 들어서 사기가? 키가 155인데 키 높이를 여기다 한 10cm씩하고 165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발을 벗으니까 갑자기 납작해졌거든요. 이거 자체도 이거는 잘 보면 예, 아는 아니 이거는 의도적으로 속인 거기 브러쉬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이 결혼하고 보니 고정 속옷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는 전혀 그거는 사기가 아니죠. 아니 화장 지웠는데 내 여자가 아니야. 두 여자 데리고 사는 거야. 자, 장 변호사님, 정답은 뭔가요? 대머리라고 혼인 취소를 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거를 알리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혼인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런데 대머리가 악성 질환인가요?